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쓸어 담으면서 국내 증시가 모처럼 상승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평가된 대형주를 앞세워 코스피가 박스권을 벗어나 추가 상승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2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목표치인 55%보다 초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세대 스펙 시대가 개막하며 우량 비상장 기업을 합병해 우회 상장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이달 들어 줄줄이 상장 절차를 밟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증권사 3곳 중 2곳은 직원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과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권 직원의 임금이 인상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오전장까지 좀 보합세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오후장 들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줬습니다. 중국이 GDP 성장률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소폭 상회하는 7.4%로 나오면서 시장은 우선 안도감에 휩싸인 분위기인데요. 이 개인과 외국인의 사자세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나 기관이 문제입니다. 기관이 투신과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1,2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수 상승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할지 장 마감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현재는 93포인트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선들 눈에 띕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일장에서 전점 고점을 높인 이후에 565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한 채 1,040원 다시 한번 하회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두 시장 전문가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가 꼽아주신 현 시장 키포인트부터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승용 대표는 오늘장에서 주목할 키포인트 3가지 짚어주셨는데요. 미시장 변동성 확대와 또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7.4%로 안도감이 휩싸이고 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에 주목하자라는 3가지 키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네, 신승용 대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또 부진한 경제 지표 사이에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상승 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U자형 그림을 그렸다. 일단 상당 기간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 시장 내에 나타나고,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상대적인 좀 안정화 부분, 좀 시장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하는 듯 했지만 중간 정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떤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 양상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감이 시장 내에 확산되면서 크게 이제 다시금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내금 다시금 이제 상승 반전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 0.5% 내외 상승 마감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의 지난밤 증시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은 우리 시장 내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다시 이제 마감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큰 우크라이나발 사태에 대한 영향은 좀 덜 받는, 제한적으로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올해 시장의 관심이 이제 중국 쪽 GDP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렸었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7.4% 실질적으로 시장 컨센서스였던 7.3%를 소폭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 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중국에 대한 다소간의 좀 우려감이 완화되는 안도감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 전개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문제는 이제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이렇다 할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시장, 모멘텀 부재 상황의 시장이다라고 여겨지고요.
이에 가장 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배경이 되는 부분은 뭐니 해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아직도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 내에 자리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JP 모간만 제외하고는 이때까지 발표되었던 대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안정화에 기여했다 하면 우리 시장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 실적밖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타날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다소간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다 할 모멘텀을 잡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장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 증시부터 중국 지표 확인 그리고 마감 전략까지 한 번에 세워주셨고요. 이 IT 실적 발표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 관련 기업들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하락 반전한 채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 시각 환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이 상승한 104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44원 7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후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고요. 장중 1037원 4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37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상승 출발한 이후에 1044원대까지 상승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배당금의 역성금 수요로 추정되는 매수세가 작용했고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달러의 반등세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 새벽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각되면서 엔화의 가치가 달러화 대비 101.46엔까지 급등했습니다만 이후 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와 일본 증시가 연이어 상승하고 있는 점이 엔화 약세로 나타났고요. 금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을 수출하는 호주의 호주 달러가 약세를 수록하고 있는 점과 싱가포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등 달러화의 주요 상대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원화의 동반 약세를 유도하면서 달러원의 상승세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11시경에 발표된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였던 7.3%보다 상승한 7.4%를 기록했고요. 소매 판매 역시 예상치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원의 반락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위험 통화들의 반등의 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는 상승했습니다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인 7.7%보다는 하락했고요.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7.5%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 일정 부분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환시장 전망해 주셨고요. 환율이 104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단은 어디고 하단은 어디까지인지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하락하면서 위험 통화들의 강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달러 원에게는 환율의 하락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향후 추가 하락이 좀 더 가능하겠습니다만 지난 10일에 기록한 1031원 40전이 단기 바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지표 이외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하면서 전월에 비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달러화가 약세 기조를 지속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미국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것이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일정 부분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는 것은 글로벌 달러의 방향성에 있어서 최소한 약세 속도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역시 글로벌 달러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하락 속도가 둔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나 중국의 GDP 성장률 모두 아직은 달러화나 위험 통화들에게 결정적인 방향성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를 배경으로 달러원은 당분간 1035원에서 1045원에서 1045원 사이에 박스권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남아있는 대외적 지표가 아직은 모멘텀을 줄 만한 재료는 아닌 것 같고 35원대에서 45원대까지 박스권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재밌게 풀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좀 지나치게 외환 시장을 개입하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압박성 경고 멘트를 날렸는데요. 환율이 절상될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에 외환 당국이 좀 적절하게 개입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미 재무부는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미국 재무부는 미국 정부가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요. 네. 이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수입을 줄여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역 적자를. 또 다른 방법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 많거나 미국의 어떤 생산품을 수입하는 나라들에 한해서 환율을 절상시키면 그만큼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노린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환율 절상을 요구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었죠.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굉장히 요구해서 위안화 절상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중국이 문제가 발생한 게 경기 둔화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도 절상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재무부가 약 2%에서 8% 정도 절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1달러당 1020원에서 960원 사이기는 가야만이 가능하다. 그것이 가장 적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경상수지를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1050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50원이 안 되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갈 수 있는 터닝 되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으로서는 무역 적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죠.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무역 적자가 다시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환율 절상을 요구받았던 나라들을 요구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 미국 정부가 미 의회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출하게 되면 미 의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긴다든가 무역에 대한 보호무역 제도를 아마 도입해서 더 압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환율 절상을 요구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율을 방어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유지하기 위해서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미 재무부에서는 또 2에서 8%의 환율 절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요구에 나서고 있는 건가요? 결국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로서는 이제 수출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이익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절상이 되면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방향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사실 많이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에 대한 부담감, 수출이 줄어들게 되고 수입이 늘게 되면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경상수지 흑자 부분을 깎아먹고 자기들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환율이 다 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유로화도 강세 국면에 들어서 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ECB에서도 이 절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부양카드를 쓰려고 하는 거고 또 일본도 역시 지금 일본이 절하가 되고 있는데 이 절하가 다시 절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절상이 된다면 우리나라 절상이 어느 정도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이 절상이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우리나라로서는 절상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미국이 자기들의 무역 적자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만큼은 굉장히 봐주고 있다는 거. 네.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 일본은 봐주는 걸까요? 아무래도 일본과는 아주 오래된 세월 동안 상당한 연계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일본이 강자한테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약자한테는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어떤 마음을 잘 알고 잘 따라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일본이 이제 기축통화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일본의 위안화 약세는 어느 정도 용인하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 재무부도 좀 무질서 예외 상황에서만 좀 우리 당국이 좀 개입해야 된다. 환시장에 이런 경고성 멘트를 날렸는데요. 적절한 개입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어느 선 정도가 적절선인지요? 환율은 사실 저는 이제 1,000원이 무너질 거라고 좀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상당 기간 현재의 경상 수지를 유지하려면 제가 볼 때는 1,040원에서 50원 사이는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공격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한 포지션이거든요. 이 선물한 포지션에 보통 한 5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가 사용했었는데 지금 한 10배 정도 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을 방어한 근거 자료로 제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공익적 제시를 하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미국이 이때까지 어느 나라든 환율 절상을 요구한 나라 치고 절상이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본다면 우리나라도 절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둬야 되겠고, 그렇지만 정부에서 만약에 방어를 한다 그러면 1,040원, 50원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이 1,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대까지는 일시적으로 밀릴 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60원까지 밀릴 거에 대한 자기들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까지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정부 입장에서라면, 미 재무부가 요구했던 이제 최하단선 96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밀릴 각오를 하고 경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서고 있고요. 미국은 자기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그 가격까지 밀릴 소지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최소한 1,000원은 안 무너지는 선에서 버티기 전략을 가야지만 된다. 근데 다행인 것은 위안화가 약세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세가 엔화의 강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가 그나마 위안화의 약세와 엔화의 강세 기조 가능성의 완충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1,000원까지 밀리더라도 일단 시장에서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쪽이 원하는 쪽으로 환율이 절상 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수입 기업들, 원재료를 많이 구입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호재지만 이 수출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생산 기지의 80%가 해외에 좀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거고요. 달러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위안화라든가 아니면 유로화 쪽으로 시장을 좀 터닝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본다 그러면은, 수출이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아마 견딜 수 있는 정도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이제 이 워낙 강세가 아시겠지만은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이 돈을 환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외국 자본이 시장에 들어와서 워낙 강세가 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두려워할 사항은 전혀 아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시면서 보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환율 추이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또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대부분 한 7.3% 였는데 소폭 상회하면서 7.4%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수출입 지표가 부진했는데요. 성장률 전망치는 참 좋게 나왔습니다. 믿어도 되는 수치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질 않죠. 아마 많은 투자가는 믿질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1월달, 2월달에 수출입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밀렸거든요. 근데 7.4%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시장은 믿건 안 믿건 공개적으로 나온 수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믿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일단 7.4%에 대해서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 7.4%가 진짜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항상 PMI도 역시 50 밑으로 가본 적이 없고요.
HSBC의 PMI에서 계속해서 50 밑에서 놀고 있는데 혼자서 50 이상을 유지해주는 50을 절대 안 깨는 50.1, 50.2 이렇게 나오게 할 정도의 어떤 마사지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번 경제 성장률도 7.4%라는 거에서 아마 누구나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경기 부양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예,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오늘 7.4가 났기 때문에 이게 경기 부양이 안 될 거다라는 실망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야, 이 시장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구나. 중국이 7.4%가 됐으니까 중국이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적절하게 잘 이겨내고 있구나. 특히 1월부터 3월 1분기는 항상 어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떤 것이 중국의 모습인데 잘 선방했구나. 그렇다면 중국이 연착륙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고 오히려 그 경기 부양책은 쏙 숨어버렸죠. 근데 만약에 정말 7%를 깬다든가 7.1% 정도가 나왔었다면 시장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에 주가가 막 뚝떴을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명분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 정부의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일단 긍정적 시그널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국이 미니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세 조정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그 불안감, 특히 경기 둔화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있구나. 그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중국의 어떤 오늘 GDP 7.4% 이거는 일단 시장에는 뭐 나쁘게 작용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는 거죠. 원래는 나쁘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크다는 거죠. 돈의 흐름이 위쪽을 원하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시장에 무슨 자료가 나와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은 기술적으로 보면 역회된 숄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은 오늘 사실 많이 밀렸으면 위험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까지 엿보면서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동안 선물줄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선물 모두 사주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봐도 될까요?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를 하는데 어저께는 선물 매도가 굉장히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시장이 또 방향을 틀어서 밑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이 상단 부분에 있는 매물을 쏟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툭 쳐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그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물 매도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물량 조절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결코 밑으로 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기관들의 매도세, 현물 매도세, 이것은 결국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가 이 물량들이 시장에 출회됨으로 인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정도로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시장 드리블은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추세적 매수세는 계속 진행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까지 오늘 말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나른한 오후 찌뿌둥한 서울 날씨입니다. 시장이 계속 좀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또 최근에 이제 이 중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소외감 느끼시고 지루한 흐름들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기에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00포인트 올라갔다가 환매 물량들이 나오니까 대부분의 또 개인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 매도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소형주 코스닥이 잘 가고 중대형주가 잘 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으로 옮겨갈 것인가, 저기는 저 집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이 집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식 투자는요, 확실하게 유연성을 가지려면 확실한 유연성을 가지시든지, 즉 나는 여기 갔다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옮겨가시든지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요, 제자리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자기 차례가 들어오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고 이병철 회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운둔근이다. 운이 따라야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둔, 그리고 근. 끈기와 우직함이 있지 않고는 어느 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은 남들이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올라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축 느낄 것이 아니라, 난 내 자리에서 내 차례가 들어올 때까지 꿋꿋이 지켜낸 다음에 내 차례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수익을 많이 내느냐의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시장에서 잘 간다 이렇게 위축될 필요 없고요. 저처럼 저와 같이 중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기간 어떤 기간입니까? 휴식을 하는 기간이에요. 주식 투자하면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장이 올라갈 때는요, 정말 바빠질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바빠지기 전에 지금은요, 에너지를 튼튼하게 축적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잖아요. 매일매일 장 봐도 뭐 종목들 그게 그거 이렇죠. 이럴 때는요, 시간을 두고 놀러 좀 다니세요. 놀러 다니고 잠시 있어주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죠. 이게 1년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길어봐야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후 되면은요, 대형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끝판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잘 잡아 놓으셨습니다. 대형주들 잘 잡아 놓으셨는데 문제가 뭐예요? 잘 파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막 흔들려가지고 이제 막 팔려고 하는 개인들 막 나오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가장 좋은 시점에 샀지만 가장 나쁜 시점에 파는 이런 개인 투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중대형주 하시는 분들은요, 죽으나 살으나 무조건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자,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 제가 반드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시고, 여유를 즐길 때는 여유를 항상 즐겨주고, 이때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힘차게 뛰어갈 때는 뛰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어떤 거 가져왔냐면 더블 드래곤입니다. 쌍용차 오늘 특징주로 안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거의 상한가 상한가 근방에 와 있습니다. 11,900원. Y 시청하시는 분들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 날 제가 이 쌍용차 가지고 나와서 설명해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8,000원 초반 잡자, 매수해야 된다. 밸류밴드를 통해서 말씀해 드렸었죠.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오늘까지 퍼센트로 계산하면 약 40% 정도의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럼 왜 이러한 현상으로 올라갔고, 그럼 우리는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 Y 방송을 통해서 어떤 밸류밴드를 통해서 추천할 때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까지 제가 틀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유를 보면은요, 1분기 판매 증가율 평균 20% 증가되었다. 3월 25일 날 말씀해 드렸습니다. 25%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그래서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과거에 쌍용하면 생각나는 게 부도밖에 없어요. 7번이나 주인이 바뀐 기업.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만 남아있지만 기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3월 25일날 제가 Y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드릴 때 이런 말씀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좋은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은요, 수급이 안 좋아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딱 그날부터입니다. 외국 기관들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때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순매수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까지 4월달 들어서 연일 가세를 하면서 오늘은 그 피날레를 보여주는 이런 흐름이네요. 관절 포인트를 계속 볼게요. 지금 자동차 이야기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환율 이야기입니다. 환율. 그런데 이 환율의 문제감이 앞으로 이 현대차나 기아차도 환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건데, 항상요, 그 이면에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환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율은요,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였다. 환율이 이겨내는 뭔가가 있다면 환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겨내는 게 뭘까요? 판매량이다. 그리고 대당 판매 가격이에요.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Q, 즉 숫자와 그리고
가격입니다. 이 두 개의 가격이 환율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죠. 환율 우려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는 판매량으로 그냥 승부를 봐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환율은 여기에서는 이만큼 날 이익에 요만큼을 깔아먹는 거지 환율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아니다. 저는요, 현대차와 기아차도 동일한 선상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었고, 우리 투맨쇼를 통해서도 제가, 추천해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볼 때, 부정적인 시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 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꼭 챙겨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관찰 포인트는 또 하나 더 있겠네요. 계절적 성수기, 지난번 말씀해드렸죠. 2분기가 이 쌍용차의 최대 매출처라고 그랬죠. 2분기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이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반영되는 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역시 이미지 개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뭐 삼성차나 GM 대우에 밀려가지고 거의 쌍용하면 이미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코란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SUV, RV 쪽은 확실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또한 향후 이제 전망을 본다면 일단 마인드와의 그룹과의 그 관계가 너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사장의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장의 마인드와 마인드 그룹 회장의 마인드, 정말 이 기업에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질적인 요소들도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이제는요, 한국을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화될 것 같습니다. 유럽 판매를 넘어서 이제 미국까지 도전할 예정이고요. 미국 도전할 때 마인드라의 힘을 입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 자체적으로 힘을 가지고 갈 정도로 이런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재 경영진이라 본다면 충분히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드디어 이제 뭐 신차 X100죠. 이 마인드라와의 이제 공동 작품인데요.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시너지 효과 확실히 나타날 것이고요. 이는 3분기부터 수익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나와야 되겠네요. 벨리밴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벨리밴드 차트 한번 보시면은, 바로 첫 번째 A 국면이 바로 제가 이때 Y에 나와서 말씀해드린 국면입니다. 자, 벨리밴드가 저렇게 상향하고 있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A 국면이라면 당연하게 사야 되겠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B까지 왔습니다. B가 어느 자리냐? 바로 저 네모의 적정평가 영역이라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에 정중간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쌍용차는 적정 주가를 이제 다 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적정 주가를 넘어서 갈 수 있는 게 시장의 심리와 이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C까지도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들이 좋냐? 오늘이나 이제 내일 정도 시점에 일정 부분은 이익 실현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이익 실현하되 다 팔지를 마시고 일정 부분 남겨두어서 저 적정 평가 영역 안에서의 실적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재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이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의문을 제시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단기 급등의 적정 평가 영역까지 왔다. 따라서 지금 가격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실익은 없다. 별로 이익은 크지 않다. 좋은 시점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좀 놓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매수할 때는요,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재분석을 해야 됩니다. 주가에 대한 향후 전망에 재분석을 하고 나서 그 시점에 단가를 보면서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좋은 매수 타이밍, 재평가를 분석을 제가 한 이후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들어온다면 Y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매수하셔가 수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매수 못하신 분들은요, 다음 또 Y 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요. 그때 좀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뭐래도 많이 좀 흔들리는 모양새이지만 제 추천주들은 정말 잘 가고 있고요. 또 한 종목이 있는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차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확실하게 시장에서 볼 때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들, 이슈는 이겁니다.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깔끔하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한 종목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삼성전기나 로만손 굉장히 잘 가죠. 그렇죠? 바닥에서 딱 잡았던, 제가 항상 쉽게 가르쳐 드린 그 방법대로 하면은 주식은 바닥에서 잡을 수 있고 또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드리냐면요,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많이 보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수급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기, LG전자, SK하이닉스, LG노텍, 리온쿠첸 순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오늘 2.6% 올라갑니다. 현재 이 종목 포트에 보유하고 있고요. 수익률이 7%가량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수급에서요, 기관들이 현재까지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는 1위 종목입니다.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죠? 갤럭시 S5 모멘텀 본다. 삼성전기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적중시켰고요. 대형주, 어제 삼성엔지니어링 5% 수익 실현하고 6%였나요?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지금 7% 먹고 있다는 거. 자, 한국전력은 마이너스 1.몇% 제가 정리시켜버렸죠? 오늘 밀립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하셔야 되죠? 그냥 이 방송에서 10%씩 안정적으로 잘 따라오시면요, 제가 어찌됐든 제가 막 이상한 종목 하는 것도 아니고 수급 좋은 걸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천드리면 잘 따라오시면 되고, 좀 더 가져갈 겁니다. 이건 AS 그냥 바로 할게요. 삼성전기는요, 조금 더 가져갈 겁니다. 수급이 이렇게 잘 들어온 대형주가 최근에 보기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완벽하게 돌아섰어요. 갤럭시 S5가 정말 잘 팔린답니다. 네. 이게 지금 가격 자체가요, 그러니까 애플 보그폰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럼 애플 보그폰 사실래요? 아니면은 갤럭시 S5 사실래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폰이 그래도 잘 나와줬단 말이죠. 가격을 떨어뜨려줘서 정말 좋습니다. 잘 들고 가시고요. 수급 오늘 정말 좋다. 그리고 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겁니다. 자, LG전자가 더 상승을 합니다. LG전자가요, 더 올라가요. LG전자는요, 그 오전에서 어제였나요? 그때 그저께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상로 멘토와 함께 LG전자 매수 괜찮다 그러면 제가 해드린 말씀은 올라갈 수는 있으나 많이는 못 먹어요 라고 제가 멘트를 달아드렸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확합니다. LG전자 지금 좀 더 올라가고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수급은 좋은데 이 수급이 배신하고 떠나는 날 여러분들은 그게 바로 매도가가 되셔야 됩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가 목표가를 잡긴 하지만 제 목표가는 항상 이거예요. 수급이 꼬이는 날 그 주식은 거기가 바로 목표가입니다. 저는 이걸 주로 원칙으로 하고 방송을 하거든요. 종목 추천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포인트, 수급에서 들어오면 거기가 매수가가 되는 거죠. 그런 포인트로 접근하시고, LG전자 좋지만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렸고, LG전자 추천 좋았지만 안 하고 삼성전기로 갔고 LG 디스플레이로 먹고 나왔었죠. 그래서 괜찮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보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제가 이 종목 심상치가 않아요. SK하이닉스인데 잘 생각을 해보자면 실적이 1분기 때 굉장히 양호한 종목 대형주 찾자면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분기 때 당연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매출 확대 일어나는 거고, 3분기 때는 또 3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애플의 또 후속작에 따라서 또 매출 확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 개선사항은 쭉쭉쭉. 네. 그 모바일 램 관련해서는 조금 매출 확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조금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도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SK하이닉스를
추천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제가 또 여타하면 추천드리죠. 넣어뒀다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은근히 많아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수급 좋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갈 줄 몰랐습니다. 그냥 요즘에요, LG 관련주들, 네, 어찌 이렇게 잘 가는지. 자, LG이노텍이 4%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고점으로 고가로 7% 이상까지도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이 나옵니다. 자, 모멘텀. 그냥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대형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매수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급은 더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뭐가 문제냐면요. 그 고점 포인트를 뚫고 가는 분위기였는데 딱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볼게요. 고점 포인트를 여기 보시면 네, 뚫고 가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윗꼬리가 좀 달려줍니다. 이게 약간 조금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돌려주면서 일봉으로 가볼까요? 돌려주면서 이게 다시 한번 내일장의 상승을 가져온다면 새로운 가격을 형성해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락 쪽으로의 추세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열려 있어요. 사실 이 종목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홀딩하라고 말씀드렸고 접근을 하지 말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냥 지켜보세요. 다른 걸 보시면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으로 해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비중은 10%씩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리온쿠첸입니다. 주가가 급등하죠. 최근에 그 왕서방 부인주들 네, 관련해서 리온쿠첸 밥솥 날아가는데 같이 이제 리온쿠첸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방지까지 최근에 급등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주식소 스트라이크 저녁 7시 방송을 할 때 작년 초 때 부산방직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서산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말씀 많이 이때 이제 100% 먹고 나왔었죠. 부산방직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부산방직에 대해서는 1년 이상, 2년, 3년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장 내일장에서 말씀드렸었고 예전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만큼 가치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딱 1년 만에 3배가 터지네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가치주 정말 좋은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부산방직 같은 경우는 제가 적정 주가를 최소한 4만원 이상이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이제 갈 수 있을까요? 리온쿠첸 정말 잘 갑니다. 근데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부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따라가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미 떠나간 버스입니다. 몇 정류장 갔을까요? 그냥 서울에서 부산 가야 되는데 지금 대구까지 갔어요. 그럼 대구에서 부산 드시겠다고요?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리온쿠첸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 정도 마찬가지로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많이 올랐어요. 더 갈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따라가기에는 주가가 거의 2배까지 올랐어요. 바닥부터. 많이 올랐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수급은 좋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서산, 뭐 부산방직 그때 말씀드렸던 거 여러 개 있는데요. 한 5개 중에 1개 빼고 다 3배씩 이상씩 올라갔어요.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제가 종목 상담해 드릴게요. 제가 가치주를 요즘엔 안 합니다.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수급주를 하고 있는데요. 가치주도 잘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 터졌습니다. 말씀은 제가 못 드려요. 자, 매일유업 볼게요. 3333 번호가 아주 끝내주십니다. 3333님 매일유업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45,800원에 30%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도 매일유업이 지금 굉장히 조금 땡기는데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참고 있습니다. 네, 참고 있어요. 뭐 언젠가 들어오겠지. 그때 한번 매수해보자 참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좀 많이 밀리네요. 자, 최근의 수급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이후에 매수하면은 참 좋겠구나.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고 관심 종목군에 넣어둔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실적 성장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니까. 약간의 지금 브레이크 걸렸지만, 제동이 걸려서 거꾸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서 45,000원에 매수를 하고 계신데요. 이 정도 포인트예요. 네. 시간이 걸릴지언정 다시 이렇게 많은 물량 기관 매도가 나가고 외인 매도 나간 이후에는 반등을 주게 돼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 이런 포인트 잡힐 거예요.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굳이 이거는 매도하기에는 오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신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단가를 낮추시기 원하신다면 지금 말고 기관과 외인들의 이 매도 흐름이 멈춘 이후에 다시 매수로 전환될 때 그때 비중을 좀 더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하셨죠? 그 포인트로 접근하겠습니다. 올해 실적 좋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살아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S1 보겠습니다. 6782님 볼게요. 자, S1 82,3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가 82,3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자,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던 차트의 그림에서 보자면 S1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6782님 차트상의 분위기로 매수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맞죠? 여기서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이런 포인트,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급 볼게요. 수급은 재미가 조금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매수하면 안 되는 수급입니다. 보자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쵸?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막 너저분해요. 안 좋다고요. 안 좋단 말이에요. 자, 오늘 수급이 있을까요? 희망을 가져봅시다. 자, 오늘 수급 S1이 지금 수량으로 2,780조 외국인 매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아니에요. 차트 흐름은 맞습니다. 맞아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간다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죠? 맞죠? 이 그림을 지금 기억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쵸? 그런데 뭘 빼놓으셨다? 수급이 들어올 때 해야 되는데 수급이 안 들어올 때 매수하셨다. 거기서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근데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0% 매수 정말 잘하셨어요. 자, 빠져나오시고요. 수급 들어올 때 그때 다시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은 수급적인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내일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마땅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저는 안 드네요. 연기금 매수 들어온다고요? 그렇지만 금융투자 매도, 투신 매도 다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바닥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곧 다시 올라갈 가능성. 딱 떨어졌다가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좀 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왕 사신 거 홀딩하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트레이스 보겠습니다. 1149님 트레이스를 매수하셨어요. 제가 많이 작은 종목은 잘 추천을 안 드리죠. 수급도 여기 깔끔하지 않은 수급. 1149님 10% 매수 좋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3,850원이요? 볼게요. 네. 꽤나 오래되셨네요. 3,850원이면 요 포인트입니다. 자, 3,850원에서 매수, 완전 고점 매수하셨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시 바닥 라인이 이렇게 잡히네요. 이 정도 그림. 그쵸? 이제 1차 바닥이 새롭게 이제 요렇게 됩니다. 그쵸? 거의 바닥이에요. 지금 라인 자체가. 그러면은 고점 포인트는 요 포인트를 잡자면은 요런 그림이 돼서 이제 고점 영역으로 대한 인식 자체가 잡히는 구간입니다. 맞죠? 이거 치워버리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슈팅. 다음 구간은 어딜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갈지자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고 있죠? 여기서 다시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시간적인 문제. 시간 문제예요, 이거는. 시간 문제. 볼게요. 여기서 여기가 한 달입니다. 한 달이고요. 한 달입니다. 대충 그냥 짚어보자는 겁니다. 한 달. 자, 여기 지금, 여기가 4월이에요. 4월, 5월, 6월, 7월, 여기 8월.
8월은 돼야 얘가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3분기 실적까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예측드리는 건데 현재 주가 흐름으로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여기서 슈팅해주면서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마땅히 볼 게 없어요. 지금 차트밖에. 네. 실적이요? 잠깐 체크해볼까요? 실적은 조금 괜찮나요? 당기순이익 적자가 커지고 있네요. 매출은 느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지만 흐름은 객관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가 흐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좀 작은 종목이라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 좋습니다. 흐름 좋기 때문에 지금 홀딩 하셔도 괜찮아요. 홀딩은 괜찮은데 흔들리게 된다면 다시 얼마까지? 한 3,000원, 3,000 초반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라 의견 드릴게요. 대신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보다 최소한 3, 4개월 이상은 기다려 보셔야지 대신에 그때 한 3,700~800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셨죠? 자, 제가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말을 외칩니다. 현금 확보. 네. 현금 확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 확보한다고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내 돈 지키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시장 좀 자세하게 보자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도 못 맞추겠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급주로 많이 추천드리는 건데 오늘 추천주 없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정리하고 종목 타이트하게 줄여서 현금 40%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익이 나셨으니까 뭐 현금도 많겠죠?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좀 보고 할게요. 자, KG 인시스 들고 있고요. 마이너스 5%, 삼성전기 플러스 7% 나고 있고요. SM 마이너스 4%, 로만손 플러스 4% 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면요. 하이트진로가 5%, SK브로랜드가 거의 보합권 어제 추천드렸어요. 오늘 매수하셨을 겁니다. 거의 그 수준인데요. KG 인시스가 왜 안 올라가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외국계도 이렇게 던질까요? 자, KG 인시스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 없습니다. 외국계 수급 때문인데 위냐만도 인수 철회했어요. 올라갈 거예요.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십시오. 제가 뭐 거짓말 하나요? 뭐 수익을 제가 뻥튀기 하나요? 아니죠. 저거 인시스 지금 몇 프로? 20% 보유 중입니다. 기다리세요.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떨어지고 있는 거 SM 엑소 앨범 21일 날 글로벌 발표합니다. 자, 어제 8,000명 팬 모여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꾸준하게 한번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 중국 쪽으로 진출.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 겁니다. 마이너스 4% 크게 걱정 안 됩니다. SM 비중 10%죠. 인시스만 20%예요. 자, 그럼 이 종목 정리합니다. 나머지는 다 보유하세요. 하이트진로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볼게요. 제가 차트를 보면 설명드려보자면 이 바닥에서 항상 제가 이때 추천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평행하게 주가 긋고 갔을 때 요렇게 올려서 이 정도 포인트는 고점이겠구나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에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최근에 조금 천천히 저는요 요렇게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그냥 급하게 올라버리네요. 그래서 여기서 도달했다 판단했고, 또 하나 왜 정리를 하냐, 기관의 매도 그렇게 들어오던 기관들이 1차적인 배신 더 갈 수는 있어요. 뭐 단기적인 조정일 수도 있지만 현금 확보 좀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삼성전기 뭐 잘 가고 있죠. 뭐 로만손 뭐 급등해주고 있는데 그런 건 정리 안 하고 요걸로 정리합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보유하셔도 괜찮은데 내일 만약에 하락 더 나오면 그때 진짜 팔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오늘장 뭐 지금 동시효과 때 파셔도 되고 아니면 내일 오전에 천천히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는 5% 짧게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머지 종목은 보유를 하고요. 추천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KG 인시스가 비중 20%죠. 나머지 대해서는 다 팔았기 때문에 비중 40% 현금 40% 가져가고 5가지 종목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꼭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수익도 약속드릴 테니까요. 내일 방송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과연 4거래일 만에 반등이 성공할지 종가까지 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99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